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수아는 갑자기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너,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 순간 수아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유의 문이 열리는 듯 했다. 수아는 25살의 젊은 변호사로 법률 사무소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 비밀은 수빈, 24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그녀의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고 점점 깊은 감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숨겨진 채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수아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집안으로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그들은 수아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기대했다. 수빈의 가족도 비슷했다. 수빈의 부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딸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웠지만 최근 결혼식을 비밀리에 치렀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날 수아는 사무소에서 중요한 사건을 준비 중이었다. 클라이언트의 이혼 소송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족의 압력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경우였다. 수아는 그 서류를 보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나도 이렇게 될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퇴근 후 수빈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수빈은 수아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수아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졌다. 수빈은 창의적인 작업을 사랑했지만 최근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오늘은 수아랑 데이트해야지. 그녀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때 수아의 전화가 왔다. 비나, 우리 엄마가 알았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빈은 순간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수아의 동생이 우연히 두 사람의 사진을 본 모양이었다. 수빈은 수아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같이 대처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수아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동성애자라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내일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수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수빈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수빈과 함께할 때 수아는 진정한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거대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지?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옥죄었다. 다음 날 수아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눈치챘다. 수아 씨, 무슨 일 있어? 한 선배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점심시간 수빈과 통화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수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수아는 수빈의 손을 잡았다. 비나, 나 어떻게 해? 수빈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수아는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고 수빈은 사회의 비난을 감당할 자신 없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다툼을 벌였다. 너는 가족이 더 중요해. 수빈이 소리쳤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 너가 제일 소중해. 하지만 그 갈등은 깊어졌다. 수아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찾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는 적었다. 수빈도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비나, 그만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친구의 말에 수빈은 화가 났다. 왜? 사랑하는데 왜? 하지만 친구의 말은 현실을 반영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면 수빈의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수아는 법률 지식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생각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권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 LGBT 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아의 동생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언니, 부끄러워. 동생의 말에 수아는 상처받았다. 수빈의 부모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어머니가 물었다. 수빈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수아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선택할까? 그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수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수아에게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대답은 쉽지 않았다. 수아는 그날 사무소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친 후 수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 수빈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서울의 번잡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수아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다. 비나, 나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사랑을 인정받아야 해. 수빈은 놀랐다. 정말 위험할 텐데. 하지만 수아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시 이야기했다. 엄마, 수빈을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여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이 망할 거야. 아버지는 더 강경했다. 집에서 나가 수아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고독이 밀려왔다. 수빈의 집으로 갔지만 수빈의 부모도 알게 되었다. 수빈의 어머니가 우연히 두 사람의 메시지를 봤기 때문이다. 비나, 이게 뭐야? 여자랑. 수빈은 당황했다. 엄마, 설명할게. 하지만 설명은 소용없었다. 수빈의 아버지는 내가 실망시켰어 라고 말했다. 수빈도 집에서 쫓겨났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빌려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로맨틱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수아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아 씨, 동성애자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클라이언트 중 일부가 그녀를 피했다. 수아는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수아 씨, 집중해. 상사의 말에 수아는 속으로 울었다. 수빈도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일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수빈의 디자인 작업이 늦어지자 동료들이 비아냥거렸다. 요즘 왜 그래? 수빈은 참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아는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집에 와 치료받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수빈은 친구를 잃었다. 가까운 친구가 지혜 못해라고 등을 돌렸다. 사회의 정상이란 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다. 수아는 LGBT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한 선배가 말했다. 수아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모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레즈비언인가 봐 속삭임이 들렸다. 수빈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 왜 우리를 판단해? 그녀는 수아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지만 갈등도 생겼다. 돈 문제가 발생했다. 집세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웠다. 수아는 내가 더 일할게 라고 했지만 수빈은 나도 노력할게 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수아의 전 클라이언트가 그녀를 찾아왔다. 수아 씨, 당신 덕분에 이혼했어요. 자유를 얻었죠. 그 말에 수아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봤다. 나도 자유를 얻었지만 대가는 크네. 수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좋아, 수빈 씨.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수아의 지지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그러나 가족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수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동생이 전화로 말했다. 수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가 돌아오면 나을 거야 라고 말했다. 수아는 갈등했다. 수빈에게 말하자. 수빈은 가지마. 그건 함정일 수 있어 라고 했다. 하지만 수아는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발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니는 못해 라고 대답했다. 수아는 상처받고 돌아왔다. 수빈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수빈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 텄다. 수아가 가족 쪽으로 돌아갈까? 그 의심은 작은 다툼으로 이어졌다. 너 나 믿지 않아? 수아가 물었다. 수빈은 믿어. 하지만 두려워.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뉴스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치료받아야 해. 시위대의 구호가 TV에서 흘러나왔다. 수아와 수빈은 그걸 보며 무서움을 느꼈다. 우리 미래는? 수빈이 물었다. 수아는 함께 만들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아와 수빈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수아는 새로운 사무소로 이직했다. 그곳 상사는 개방적이었다. 개인 생활은 존중해. 그의 말에 수아는 안도했다. 수빈도 프리랜서로 전환해 자유롭게 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서로를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 여행 중 수아의 아버지가 전화했다. 어머니가 위독해. 수아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엄마,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내가 왜? 라고 말했다. 수아는 울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라고 비난했다. 수아는 반박했다. 아니에요. 제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수빈은 수아를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수아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는 최악을 상상했다. 수아가 돌아오자 수빈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수아는 점막아.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 수빈은 아니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그 후 수아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 상담사에게 자신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가족과 사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상담사는 둘 다 가질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조언했다. 수아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다. 수빈도 상담을 받았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상담사는 변화는 일어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 강해지자.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수빈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비나, 내가 레즈비언이라니. 이해 못해. 수빈은 그럼 떠나 라고 말했다. 친구는 떠났고 수빈은 상처받았다. 수아는 그걸 보며 화가 났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해?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두 사람을 괴롭혔다. 어느 날 수아는 LGBT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연설을 들었다. 우리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그 말에 수아는 감동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수빈에게 말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자. 수빈은 동의했다. 두 사람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그 글은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에 지지자가 많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변태들. 유수빈은 그 댓글을 보며 울었다. 수아는 무시해. 우리는 강해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 비난은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수빈은 이러다 우리 헤어질까 봐 무서워. 수아는 안 돼. 절대. 하지만 수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가족의 소식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퇴원했지만 수아를 부르지 않았다. 동생이 언니, 엄마가 내 이름도 안 부르셔 라고 말했다. 수아는 절망했다. 내 가족이 날 버린 거야. 수빈은 이나 있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아는 가족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 갈등은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너는 가족 없어서 몰라. 수아가 소리쳤다. 수빈은 충격받았다. 미안. 수빈의 부모도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다. 집에 와. 용서할게. 수빈은 고민했다. 가볼까? 수아는 가지 마. 그건 속임수야. 하지만 수빈은 갔다. 부모와 대화를 나눴다. 비나, 정상으로 돌아와. 부모의 말에 수빈은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부모는 화를 냈다. 수빈은 돌아왔다. 수아, 나 이제 가족 없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슬픔이 있었다. 두 사람은 화해했다. 미안해. 수아가 말했다. 수빈은 사랑해.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은 버텼다. 수아의 직장에서 승진 제의가 왔다. 수아 씨, 능력 있어. 상사의 말에 기뻤지만 소문 때문에 망설였다. 수빈은 받아. 내 꿈이잖아 라고 격려했다. 수아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승진으로 더 많은 시선이 쏟아졌다. 그 여자, 레즈비언인데 어떻게, 속삭임이 들렸다. 수아는 무시하려 애썼다. 수빈의 작업도 인정받았다. 전시회에서 상을 탔다. 축하해.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수아는 결정적인 선택을 마주했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다. 동생이 언니, 와줄래? 라고 물었다. 수아는 고민 끝에 갔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왜 왔어? 수아는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는 곧 싸움으로 번졌다. 아버지가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다. 수아는 그럼 가족이 아니겠네요. 라고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그 순간 수아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영원한 상실을 실감했다. 수빈에게 돌아와 울었다. 가족을 잃었어. 수빈은 나 있잖아. 우리가 가족이야. 하지만 수빈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커졌다. 자신의 부모가 다시 연락했다. 비나, 집에 와의 결혼 소개할게. 수빈은 거절했지만 그 제안이 흔들렸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아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비나, 무슨 일 있어? 수빈은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은 관계에 균열을 더했다. 사회의 사건이 두 사람을 자극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차별 사례가 보도되었다.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며 수아는 우리도 이렇게 될까? 라고 물었다. 수빈은 안 돼. 라고 대답했지만 두려웠다. 수아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LGBT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변화를 만들자 그녀의 열정에 수빈은 따라갔다. 하지만 수빈은 피곤했다. 나 좀 쉬고 싶어. 두 사람의 리듬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빈의 옛 연인인 남자가 나타났다. 비나, 다시 시작할까? 수빈은 거절했지만 그 만남을 수아에게 숨겼다. 수아가 알게 되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왜 숨겼어? 나 믿지 않아? 수아가 소리쳤다.
수빈은 그냥 혼란스러웠어. 그 반빛네이엘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아는 우리 끝날까?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빈을 사랑했다. 화해를 시도했다. 미안해, 수빈이 말했다. 수아는 용서했다. 하지만 신뢰는 금이 갔다. 가족의 개입이 더 세졌다. 수아의 아버지가 사무소를 찾아왔다. 내가 하는 짓 때문에 어머니가 아파오. 수아는 자빠.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수빈의 어머니도 카페로 왔다. 비나, 집으로 돌아와. 수빈은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 압력 속에서 두 사람은 지쳤다. 수아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졌다. 수빈은 걱정했다. 병원 가자. 수아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아니었다. 수빈도 스트레스로 인해 작업이 안 됐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수아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수빈은 충격받았다. 왜? 헤어지는 거야? 수아는 아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빈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 살 곳을 찾았다. 수아는 친구 집에 머물렀다. 수빈은 원룸을 다시 빌렸다. 떨어진 시간 동안 수아는 자신을 돌아봤다. 내 선택이 옳았나? 가족의 빈자리가 컸다. 하지만 수빈의 부재가 더 아팠다. 수빈도 마찬가지였다. 수아 없이 못 살아. 그녀는 후회했다. 옛 연인을 만난 건 실수였다.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지만 사랑이 더 컸다. 수아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제 행복을 인정해 주세요. 답은 없었다. 수빈은 부모에게 말했다. 저 수아랑 살 거예요. 부모는 포기해라고 했지만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미안해. 수아가 말했다. 수빈은 나도. 그들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등 뉴스에 희망이 보였다. 수아와 수빈은 그걸 보며 꿈꿨다. 우리 미래가 밝아질까?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다. 재결합 후 수아와 수빈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가 안 좋아. 상사의 말에 수아는 항의했다. 그건 차별이에요.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수빈은 지지했다. 싸우자. 수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레즈비언 변호사의 차별 소송 기사가 나왔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수아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수빈은 뒤에서 응원했다. 하지만 그 노출로 인해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정신병자 수빈은 그걸 보며 울었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가족의 반응도 세졌다. 수아의 어머니가 TV에서 딸을 봤다. 저 애가. 어머니는 충격받아 다시 입원했다. 수아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너무 나갔나? 수빈은 아니, 옳은 일이야 라고 말했다. 소송은 길어졌다. 수아는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빈의 작업도 영향을 받았다. 클라이언트가 이미지가 유라고 거절했다. 수빈은 그럼 안 해라고 대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날 수아의 소송이 승소했다. 차별금지 후 판결에 수아는 기뻤다. 우리가 이겼어. 수빈과 포옹했다. 그 승리는 LGBT 커뮤니티에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수아의 가족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수빈의 부모도 연락하지 마라고 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친구들과 커뮤니티가 그들을 둘러쌌다. 수아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사랑하기 예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빈은 일러스트를 그려 도왔다.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수아는 밤에 가족을 꿈꿨다. 수빈은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의 끝에서 수아와 수빈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수아가 물었다. 수빈은 후회 안 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 속에 미묘한 망설임이 있었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이제 질문이 남는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